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들은 좀 괜찮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1962포인트대, 코스닥은 543.89포인트, 0.87% 정도 상승 중이네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 쪽에. 근데 매도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기관 쪽에서 660억대에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날 700억 이상 매도가 나왔었죠, 합쳐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매수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개인들은 반대로 58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단기적으로 코스닥 쪽에는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매도하고 하루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에 대한 강도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이버를 매수하셨어요. 75만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네이버를 좀 보시게 되면 전날에도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똑같이 한번 해보게 되면 기업을 분할을 합병을 하고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만큼 상승을 했죠.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7개월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월째네요. 8개월째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결국은 박스권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69만원, 68만원짜리대? 한 69만원짜리대 요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85만원짜리대보다 조금 더 하단권역이죠. 한 77만원, 78만원? 이 자리대가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좀 보유 의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이버는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좀 볼 그런 섹터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네이버를 보실 때 다음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TV 이렇게 요 두 종목도 같이 한번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게 되면 네이버보다는 다음 쪽이 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CTC바이오를 매수하셨어요. 14,2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CTC바이오 한번 볼게요. 14,300원인데 자, 일단은 박스권 상단이에요. 한 15,000원대 중반 후반권역 있죠? 요 자리대까지를 일단 노려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다면 전고점 자리대 15,000원대 초반에서 16,000원 언저리까지 그 목표가를 좀 놓고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16,000원짜리대가 단기 241선 있죠? 요 자리대가 일단 저항 자리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자리대가 일단은 241선이 자리를 했고 지지가 됐었던 그 가격대죠. 장대 음봉이 나왔던 시가 자리대이기도 합니다. 16,400원 정도가 되죠. 요 자리대는 저항 자리대니까 요 자리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크게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저점이 뭐 11,000원대인데 한 1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DGB 금융지주네요. 아, 이거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욕 같아요. DGB 금융지주 한번 볼게요. 오늘 이거 급락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대규모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어요.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일단 빠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대규모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어요. 자, 보게 되면
유상증자 소식에 하한가 직행 뭐 요 얘기가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선 한번 봅시다.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은 일단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 대부분 금융 섹터가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가가 얼마죠?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매수가를 좀 보게 되면 16,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6,100원인데 이거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놓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롱텀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 유상증자 받으세요. 예,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유상증자 받기 전에는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유상증자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대규모 유상증자 나가 있으면 오늘 아마 종가 이게 하한가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오늘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고 하한가가 가게 되면 좀 더 밀린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하한가가 안 간다라는 얘기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산업재 섹터보다는 금융 섹터들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때는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라면 차라리 롱텀으로 보시되 유상증자까지 받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원일 특강이요. 원일 특강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9,500원에 30%. 9,500원에 30%요. 예, 예. 예, 원일 특강을 매수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장기적으로, 기업 내용도 괜찮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했는데. 네. 저번에 전문가님이 만원 가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장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10,000원 간다고 했나요? 예, 예. 네. 그러면 갖고 가셔야죠. 네. 실적이 앞으로 기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업 내용 좋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실적 한번 볼게요. 예, 예. 2분기까지만 해서 한 68억 정도 했어요. 상반기에 영업이익이요. 예, 예. 그러고 보면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예.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반기 때에 68억 정도가 했으니까 예. 하반기 때 뭐 한 60억 정도만 해도 작년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 실적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고요. 예, 예. 유보율 또한 괜찮고 부채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회사라든가 안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보게 되면 이 청산 가치가 19,000원대거든요. 청산 가치가 네, 청산 가치로 보게 되면 BPS라는 그 지표를 좀 활용을 하는데 예, 예. 19,000원이에요. 대부분 철강 섹터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 뭐 예를 들면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역배열권역에 있죠. 예, 예. 근데 원일 특강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 섹터하고는 별반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월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지금 전 저점 2013년도 2012년도 말에 했었던 요 자리대에 진입했다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면 지금 매물 자리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지금 엄청 줄었거든요. 자, 매물대를 좀 보시게 되면 예, 예. 매물이 없어요. 그죠? 매물대 잘 안 보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매물대가 참 잘 안 보이면 좀 색다르게 새까맣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압박을 일단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좀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이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과거에 형성됐던 요 자리대 11,000원대 있죠? 요 자리대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 조금 넘어간 10,0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신고가 정도인 11,000원대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을 매수하셨어요. 15,50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케미칼을 좀 보시게 되면 뭐 대책 없습니다. 갖고 계셔야죠. 뭐 20%신데요. 지금 요 자리대, 저항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9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매수 타이밍은 잘못 잡으신 거예요. 아니지.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진행할 그럴 자리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눌림목을 주게 되면 지금 이제 12,000원대 중반권역, 박스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자리대를 넘어가야 14,000원대, 1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12,500원 정도를 보시고 2차는 1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 건데, 일단 갖고 계시되 14,000원 정도가 오게 되거나 아니면 12,500원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PBR이 0.4배까지도 빠졌습니다. 너무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태양광에 대한 그 사업 비중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절대적으로 50%가 넘어가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뭐 비중이 20%면 20%만 매수해가지고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생각, 혹은 10%만 매수하고 나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 일단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서울반도체나 하나케미칼이나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지금 매수 단가가 28,000원대 거의 3만원대 있었거든요. 근데 요 자리대에서 15,000원대죠. 15,000원, 16,000원 이 언저리에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갖고 계신 30%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왜? 물타기를 과감하게 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럼 단가는 확 낮아지겠죠. 확 낮아지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가 있으니까 이 자리대에서 빠져나가도 손실의 폭은 상당히 축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전략은 이런 물타기를 하는 거고,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단가 낮추기입니다. 물타기가 아니라는 점. 물타기는 빠져나올 작정으로 하는 거고, 리스크가 잘치 잘못하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명확하게 좀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 하나케미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케미칼 일단 바닥을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추가 매수라는 것보다는 좀 흐름을 지켜보고 나중에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을 매수하셨어요. 78,000원에 30%를 매수하셨네요. 자, 삼성물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박스 78,000원, 77,000원, 78,000원이라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이 자리대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도 요 자리대에 일단 매도를 시켰어요. 요 자리대에서 매도를 좀 해드렸는데 비중이 좀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챙겨 놓고서 나머지 물량만 좀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삼성 SDS 상장권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8만원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78,000원 자리대에 매수, 정고점 자리대 거의 뭐 상당권역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조금만 더 이번 주 삼성 SDS 상장 때까지는 일단 좀 보시되,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크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조금씩 차익해 나가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방송에서 나왔던 이 삼성 지배구조의 수혜주가 뭐다 라는 종목분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겁니다. 삼성물산 안 올라가죠? 삼성 SDI 안 올라갑니다. 만약에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삼성생명을 매수하십시오라고 강연회 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고가죠. 불과 몇 개월 전이니까. 그죠? 방송에 안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송에 노출 많이 되는 종목 치고 많이 가는 종목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광명전기를 매수하셨어요. 2,380원에 비중 20%를 매수하셨네요. 자, 광명전기 한번 볼게요. 자, 광명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8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남북관계 쪽이죠. 그냥 이거 개인적으로 박스권역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실을 보고 매도를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은데, 한 2,500원 정도까지만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사실 이게 거래량 차트로만 좀 보게 되면 수상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일단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매도 한번 하고 나오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를 매수하셨어요. 32,000원에 비중 30%를 매수하셨네요. 자, 파라다이스 한번 볼게요. 파라다이스를 보시게 되면 32,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32,000원인데 전저점 자리대를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좀 반등을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한 31,000원짜리 단기적으로 그거 목표가 좀 잡아 놓고 대응을 하시고요. 27,300원대 이탈하면 손절하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키스트 3,620원에 비중 40% 매수하셨는데요. 이거 어느 분이 갖고 계시는데, 자, 키스트 한번 볼게요. 자, 키스트 보시게 되면 갖고 가세요. 3,620원짜리 때란 말이에요. 3,620원인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반등입니다. 그러면 하락을 시작한 자리대 여기죠. 여기에 대한 하락 절반 되돌림이죠. 되돌림 자리대를 따져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2,900원, 3,000원 정도 되겠네요. 일단 1차 3,000원 정도 보시고요. 3,000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S넷을 매수하셨어요. 4,380원에 30%. 갖고 가세요, S넷. 뭐 그게 뭐 지금 4,000원 회복하고 있는데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모니터넷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생각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5,000원대까지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매수가가 130만 원이네요. 비중 30%시고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혼자서 다 하죠. 자,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오늘 2.8% 정도 밀렸습니다.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주셔야 돼요. 127만원, 128만원 정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이제 삼성 SDI 상장에 맞춰서 한 번쯤은 덜어내줘야 될 자리대입니다. 정고점이 나왔는데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이런 생각은 드는데 시장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계속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볼 수가 있으나 그걸 넘어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다른 섹터들이 죽고 삼성전자 한 종목만 올라가야 되거든요. 잠깐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결국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127만원권역 위로 올라가게 때는 차익 매도를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네요. 51,800원에 비중 15%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를 매수를 하셨는데 가지고 가세요. 일단 51,8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면 가지고 가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죠. 하락의 절반 되돌림이면 일단은 1차적으로 56,000원짜리 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대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요 자리 때거든요. 2차적으로 한 56,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루멘스입니다. 1,100원에 비중 10%를 매수하셨네요. 자, 루멘스 한번 볼게요. 루멘스가 만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반등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21선에 대한 저항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야 요게 있어요. 이 자리대가 약 한 6,500원대, 6,600원대 되겠네요. 요 자리대, 요 지지했던 자리대. 일단 요 자리대로 좀 보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보유를 좀 해보고 반등이 나왔을 때 타협점을 좀 찾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 많이 했네요. 자, 마지막 잔소리인데요. 한중 FTA 수혜주 찾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전날 보게 되면 삼성전자 올라갔고요. 자동차 올라가고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흐름들은 좀 반대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FTA에 대한 전날 올라갔던 거는 그냥 뭐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핑계거리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FTA에 대한 부분들 수혜주를 좀 찾아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내수 섹터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대한 정책 자체가
경기 부양이란 말이에요. 소비 촉진이란 말이죠. 그런 산업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내수 섹터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 보더라도 내 경기 민감주들보다 내수 섹터들이 추세가 좋단 말이에요. 이들 종목군들이 추세적으로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흐름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전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 지금 내수 섹터 중에 화장품 관련들은 최근에 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추세 하단의 권역까지 밀려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중바닥을 형성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분할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61선에 대한 이중바닥의 형성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 한국콜마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중바닥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 모습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 내수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 진출을 해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가 더 클 거라는 거. 그렇다면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서서히 늘어날 수 있는,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 대부분 다 공장을 좀 가지고 있을 건데 국내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락을 시작하고 난 이 시점에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나 아니면은 추세선에 대한 상단권역, 이 자리대를 한 번쯤은 끊어 주셔야 된다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빼빼로 데이니까 빼빼로 선물 좀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